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 확률과 통계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개념인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문제풀이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단 이 확률과 통계 자체 과목, 특히 순열과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 풀이가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풀이를 풀어내느냐,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답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과목과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보시면 유형 1번은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죠. 원순열 쓰이겠네요. 그쵸? 색칠한 경우의 수, 원순열 쓰인다. 왜 색칠한 경우가 원순열 쓰일까요? 그쵸? 원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순열. 자,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였죠. 중복순열, 저번 시간 두 번째 개념이었고, 신호 만들기, 또 자연수의 개수, 다양한 이런 유형들이 나올 겁니다. 함수의 개수, 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의 낼, 즉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세 번째 개념이었습니다. 저번 시간. 유형 9번은 자연수의 개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도 있을 거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장애물이 있는 경우까지 특별한 경우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12개 유형이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유형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예요. 네 쌍의 커플이 지금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를 구하라고 합니다. 역시 쉽게 문제는 안 나오죠. 그쵸?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3팩 6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문제를 낼 겁니다. 일단 4쌍의 커플이죠. 커플은 항상 이웃하게 앉는다. 커플은 일단 이제 쌍둥이처럼 붙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식탁이 있을 겁니다. 그쵸? 첫 번째 커플 이렇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커플은 별로 그릴게요. 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플은 하트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트.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그냥 세모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4명, 네 쌍의 커플은 항상 이웃하게 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플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자,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일단 원탁에 둘러앉는다라는 것은 지금 4명에서 둘러앉는다는 거니까 4-1 팩토리얼 되겠죠? 3 팩토리얼이니까 일단 6가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가 있다? 이웃하는 경우가 있죠. 아, 이웃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둘이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쵸? 순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다 라는 점에서 2팩토리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팩토리얼 몇 개 있다? 4쌍의 커플이니까 2팩토리얼이 총 4개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총 여기까지 총 16가지를 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신다면 총 96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정답 96가지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은 색칠한 경우의 수 원순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 사이를 6등분하여 만든 도형이다. 이 도형의 7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는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해야 하고요. 회전하여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바로 원순열의 한 가지 특징이었죠. 즉, 이걸 보고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얘는 바로 원순열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겠죠. 원순열 문제였고요. 자, 일단 이렇게 7개 도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다른 영역과 접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바로 이 중앙이죠.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개수를 세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작은 원, 요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7개의 영역을 7개의 색을 칠하는 거니까 7가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가장 먼저 가장 작은 원, 가운데 원은 몇 가지? 7가지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원처럼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6등분한 영역을 칠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원순열이죠. 왜냐?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원순열이죠. 자, 나머지 원순열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순열 계산하시면 얼마? 6개의 영역이니까 6-1 팩토리얼이 되겠죠. 5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120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역시 곱해 주셔야겠죠. 7가지 곱하기 120까지니까 총 840까지 정답 4번인 거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형 3번이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냥 원순열은 아니고요. 역시 도형이 나왔죠. 다각형.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라고 될 수 있죠. 회전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역시 원순열 그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제가 개념 강의에서 설명해드렸는데 먼저 원형일 때 계산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원형일 때는 어떻게 된다?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죠. 6-1 팩토리얼, 바로 5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120까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경우의 수를 따져주셔야 돼요. 먼저 1이 여기 있다. 1, 2, 3, 4, 5, 6, 1 스타트가 여기 시작될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1, 2가 지금 함께 붙어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1과 6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서 총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20에다가 3가지를 곱해 주셔야겠죠. 나머지는 어디 있죠? 나머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 1 다시 넘어오면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겹치기 때문이죠. 그쵸? 360까지인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4번입니다. 역시 이제 두 번째 개념 중복순열 나왔고요. 자,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 B, C, D가 어떤 숙소에서 3개의 방 301호, 302호, 303호에 투숙하는 경우의 수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서로 다른 3개의 방이죠. 서로 다른이에요. 여기서 중복순열의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얼개를 택하여 이런 중복을 허락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중복순열이라고 했죠. 그쵸? 서로 다른 3개가 있을 거고요. 4개. 내 친구가 지금 3방을 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3개의 방에서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가장 간단해서 3파이 4를 구하는 것과 같다. 3파이 4는 3을 4번 곱한 거죠. 3의 4승, 4제곱 될 것 같고요. 정답은 81가지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 되겠죠?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형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그럼 이어서 유형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형 4번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자, 3파이 4, 3의 4제곱 81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개의 방 301호, 302호, 303호가 있는데 빈 방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겹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방에 들어갈 수 있죠? 3방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A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B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C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D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해서 3의 4승 81 이렇게 골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축약해서 3파이 4 중복순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유형 5번입니다. 신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1열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모든 전구는 동시에 작동되고 전구가 모든 꺼진 경우에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실게요.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경우. 즉, 전구 하나당 끄거나 켜거나 2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즉, 첫 번째 전등 2가지, 두 번째 경우 2가지, 세 번째 전등 2가지, 네 번째 전등도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바로 어떻게 표현한다? 2파이 4. 중복순열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의 4승이니까 16가지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하고 써 있는 거 있죠. 바로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에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여기서 신호가 모두 꺼진 경우 있겠죠.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의 4제곱에서 한 가지 뺐기 때문에 몇 가지? 15가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5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유형 6번입니다. 자, 유형 6번은요. 자연수의 개수고요. 중복순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숫자 5, 6, 7, 8, 9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4자리에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4가지, 이렇게 4칸 그려놓을게요. 바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고요. 지금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지금 1의 자리 숫자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6과 8만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예요? 바로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제외하고는 몇 가지죠? 여긴 지금 다 중복순열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죠? 5가지. 5, 6, 7, 8, 9 5가지 올 수 있고요. 여기 5가지 올 수 있네요. 세 번째 자리에도 5가지가 올 수 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얼마죠? 5파이 3이니까 5의 세제곱 125가지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마지막 자리 특수한 유형 6, 8만 들어갈 수 있다. 2가지를 곱해주었기 때문에 얼마 총 250가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 7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함수의 개수 중복순열 되겠습니다. 역시 중복순열이고요. 자, 두 집합 x, y, z이고요. 또 y는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모든 함수의 개수를 a, fx는 3인 함수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의 수는 이따 수하에서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fx가 3인 건 일단 상수 함수니까 납둬 볼게요. 상수함수의 개념을 이용하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3으로 모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5가지이다.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x, y, z 정의역 3개니까 3가지다. 바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먼저 유형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서 y로는 함수는 원소 1, 2, 3, 4, 5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3개를 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소 x, y, x에 각각 재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x에다가 x, y, z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y와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x 하나가 몇 가지 갈 수가 있죠? 지금 5가지. 1, 2, 3, 4, 5 다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조건이 없잖아요. 그쵸? 하나당 5가지가 나올 수가 있네요. 결과적으로 a는 얼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결과적으로 5파이 3. 중복순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125가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상수함수와 같은 이 fx가 3인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중복이 아닐 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수한 것 같고요. 중복을 허용할 땐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쵸? fx가 3인 함수는 y의 원소 1, 2, 3, 4, 5를 어떻게 대응시키면 되냐면 그쵸? 중복을 허용하여 2개를 택하여 원소 yz의 그쵸? 대응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 x 자체가 그 x가 아니고 여기 지금 정의역 x를 의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가 이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x가 지금 3으로 가 있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정해졌어요. 그럼 yz가 지금 총 5개의 군대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b는 얼마다? 5 곱하기 5a는 정해졌으니까 1인 거죠. 5파이 2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25가지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150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형 함께 살펴볼게요. 자, 유형 8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의 나열이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continue라고 지금 영어 단어가 써 있는데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양 끝에 C와 E가 있기 때문에 C와 E는 지금 이미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지금 뒤에 끝에 뺄게요. C와 E가 온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각 C와 E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C와 E를 제외하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O, N, T, I, N, U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N이 두 개가 겹치네요. 그쵸? 결과적으로 6팩토리얼에서 n이 두 겹치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360까지 일단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C와 E는 일단 배정이 되었고요. 맨 끝에. 하지만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자리 바꿈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리 바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 총 두 가지가 더 곱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360까지 그리고 자리 바꾸면서 두 가지 곱해주시면 얼마? 720까지인 것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유형 함께 살펴볼게요. 이제 총 4문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유형 9번은요. 자연수의 개수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6개의 숫자 0, 1, 2, 2, 3, 3을 모두 사용하여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모두 나열하여서 6가지 이제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나 봐요. 자, 근데 6개의 숫자 일단 먼저 0, 1, 2, 2, 3, 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2, 2, 3, 3 두 개씩 겹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이 전체 나열한다면 6팩토리얼 중에서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 3이 두 개씩 겹칩니다. 그쵸? 720 나누기 4니까 총 180가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최고자리 숫자는 절대로 0이 올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가장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는 제외를 해야겠죠. 5개의 숫자 1, 2, 3, 4, 1, 2, 2, 3, 3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숫자와 같겠죠. 그쵸? 왜냐 0을 빼고 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있죠. 곱하기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20가지를 4로 나눴으니까 총 30가지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자리 숫자에 0이 오는 경우만 빠졌기 때문에 빼줘야겠죠. 180에서 30 빼주니까 정답은 150가지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유형 10번이죠. 순서가 정해진 순열입니다. 요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하는 나열한 경우의 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할까요? C, D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C와 D의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 D를 모두 X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형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유형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로 사용하여서 그러면 A, B, X, X, E라고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 바꾸는 경우까지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순서를 나누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같은 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 후에 첫 번째 X는 C, 두 번째 X는 D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쵸? XX라고 둔 다음에 같은 것을 생각해서 두면 된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5팩토리얼에서 C, D, X 겹치죠. 결과적으로 2팩토리얼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지금 120에서 2 나누니까 60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 각각 C와 D를 다시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죠. 3번 되겠습니다. 60까지 나오겠죠? 유형 11번입니다. 자, 세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이거는 그쵸.
수하에서 나왔던 순열과 조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죠? 원래 1, 1, 1, 1, 1, 1 더해주시면 되겠죠? 2, 3, 4, 5, 3, 6, 10, 15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다시 1, 1, 1, 1, 그 다음에 2, 3, 3, 6, 15 곱하기 9, 90까지구나. 이렇게 구했었죠.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건 맞는데요. 이렇게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언제까지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저번에 배웠던 여러 가지 순열을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A에서 P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살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든 아무거나 상관없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A에서 P로 가려면 이렇게 4번 가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4번, 그 다음 위쪽으로 2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겹칠 수가 있는 거네. 총 6번 갈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 갈 수 있는 거 4번 겹치고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4번 겹치고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거 2번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활용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총 720가지에서 지금 24가지 나눠줬죠. 30가지에서 또 2 나눠줬으니까 총 15가지 나오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지금 A에서 P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어떻게 가든 지금 오른쪽 2번, 위쪽 2번이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오른쪽 2번, 그 다음 위쪽 2번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우의 수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는 얼마다? 4팩토리얼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 2번 겹치고 위쪽으로 가는 거 2번 겹치기 때문에 지금 얼마죠? 24에서 4로 나눴으니까 6가지 나오겠다. 결과적으로 이때가 얼마다? P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구한 것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주시면 되겠죠. 15 곱하기 6은 90까지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1번 구한 거랑 똑같죠? 역시 계산 방법은 또 다르지만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90까지가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얘도 역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요. 하지만 다른 점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역시 좀 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역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1, 1, 1 이렇게 숫자 써서 가는 방법은 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 여기서는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A와 B가 지금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세 지점. 이제 세 지점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거점을 거쳐서 가는 걸로 해야지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P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를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를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B로 간다면 이제 장애물 없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P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2번이죠? 자, 여기서 더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자, 4팩토리얼에서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겹치는 거 나눠주시고 곱하기 얼마를 한다. P부터 B까지 간다.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2번 갑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5팩토리얼에서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을 나눠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24에서 4로 나눴으니까 6 나올 거고요. 120에서 2로 나누고 6으로 나눴으니까 10가지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총 60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Q를 거쳐서 가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Q를 거쳐서 R로 가는구나 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살표 지우고요. 이제는 화살표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A에서 Q로 가려면 지금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1칸이죠. 결과적으로 4팩토리얼에서 3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고요. 곱하기
Q에서 얼로 가는 방법, B로 가는 방법이죠. 자, Q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쵸? 위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2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팩토리얼에서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4 나올 것 같고요. 120까지에서 지금 역시 2와 6으로 나눠줬으니까 10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결국 40까지 나오겠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그러면 A에서 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A에서 얼로 가려면 지금 그냥 한 가지죠, 그냥. 그쵸? 직선이니까. 자, 그럼 한 가지 나올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얼마 해야 되죠? 위쪽으로 4번, 오른쪽으로 한 번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5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총 3가지 경우를 모두 구해봤는데 일단 이 3가지 경우를 곱해야 할지 더해야 할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 얘네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각각의 따로따로 경우입니다. 갑자기 P로 갔다 Q로 갔다 하시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따로따로 경우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별개로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60 더하기 40 더하기 5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총 몇 가지? 105가지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105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가지 순열 2번째 강의까지 함께 마쳐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번째 개념입니다. 일단은 2번째 개념, 중복 조합과 이항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